여러분이 생각할 때 지금 마케팅이 막 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바람직하다, 혹은 좀 불만족스럽다, 아니면은 뭐 위선적이다,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는지 저는 좀 궁금해요. 보면은 까치밥이잖아요. 옛날 선조들은 내가 감을 먹고 싶지만 감을 다 먹지 않았잖아요. 까치밥을 남겼어요. 왜 까치밥을 남겼을까요? 까치도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그 까치가 먹어야 배설물로 씨가 나와서 감 남은 거 더 많이 자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개인 소비자로서의 최적의 행동, 기업의 최적의 행동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어쩌보면은 까치밥까지 다 먹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까치밥을 남겨야지 이 생태계가 더 자라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이건 것 같아요. 여러분 텀블러 집에 몇 개 있으세요? 저도 한 집에 엄청 많아요. 네. 텀블러 그만 주면 좋겠는데 행사 가든 어디 뭐 기업을 가든 다 우리 친환경이라고 다 텀블러를 선물해 주더라고요. 근데 텀블러가 어떨까를 보면은 환경 진짜 많이 오염시키고 있어요. 텀블러를 50번 이상 쓰지 않으면 일회용 컵 쓰는 게 더 나아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더 나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수많은 텀블러, 사실 일회용 플라스틱 쓰는 게 더 나았다. 저는 그래서 텀블러를 요즘 안 받는데, 하지만 아직도 너무 많이 생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타벅스도 계속 만들잖아요. 이거 뭐 친환경 굿즈 계속 만들잖아. 그게 진짜 과연 우리가 까치밥을 남기는 행위일까? 막 까치가 먹는 것까지 뺏어가지고 막 계속 이윤을 만들려는 행위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질문해봤어요. 친환경 제품을 과연 더 사는 게 과연 바람직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환경 패션 사는 거가 더 그래 좋아 이거야. 아니신 분들 많이 있죠. 지금도 고개 절레절레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미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마케팅 학자 중에 제일 유명한 코틀러가 이야기하기를, 마케팅이라는 게 그동안 계속 래피드 컨섬션을 막 부추기고 매터리얼 원츠를 계속 세티스파이 하라고 하고, 대신 넌 매터리얼 원츠는 얘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마케팅이라는 학문이 되게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세상을 이렇게 좀 오염시킨 거에 비난을 달게 받고 있잖아요. 근데 한번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미래 경영학자일 수도 있고 경영학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거에 대해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마케팅이 과연 그런 건가? 왜 마케팅은 이래야 되지? 마케팅 그거 물건 파는 거잖아. 더 많이 팔아야지 기업의 이윤이 되지. 이런 되게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거든. 근데 사실은 마케팅처럼 자꾸 마케팅이라는 게 과연 나만을 생각하는 까치밥을 남기지 않는 행위라면 마케팅은 저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대부분 우리는 사회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소셜 딜레마에 부딪히잖아요. 예를 들면 팀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팀플도 팀원들이 다 같이 해줘야지 하는 거고 나의 희생의 요소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나만 이 이득을 최대화하려고 그러면 내 인풋은 최소화하면서 성적은 최대화 많이 받는다. 그러면은 일은 최소화하면서 카톡으로는 많이 말을 해서 되게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한다든지, 교수님한테는 어필하고 일은 안 한다든지. 나도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했고 뭐 저도 그런 사람이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이 사회를 생각하려면은 우리가 경영학에서 전제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경영이론은 결코 가치 윤리적으로 중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윤극대화 혹은 원래 이게 비즈니스야, 이게 마케팅이야, 뭐 혹은 뭐 약간 꼰대처럼 누가 알려준다든지, 그거는 진리는 아니에요. 하나의 관점일 뿐이지. 보시면 주류로 자리 잡은 특정 관점은 자기 실현적인 예언이 돼요. 그리고 대안적 관점의 발현을 방해해요. 예를 들어서 경제학을 계속 가르치잖아요. 그럼 실제로 실험해봤더니 그 친구들이 뭐 다른 과목을 들은 친구들보다 더 자기 이익에 맞는 선택들을 해요. 왜? 그렇게 교육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렇다면은 안 그럴 수도 있나요? 안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다들 아시는 예죠. 좀 쉬운 예지만 안 그런 기업도 있어요. 광고도 사지 말라고 한 기업도 있어요. 이 자켓 그만 사라. 텀블러 그만 사라. 얼마 전에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셨어요. 이 할아버지가 85살이신데 파타고니아 창업자, 4.5조 전 재산이 4.5조 전액 기부했어요. 전액을 환경재단에 기부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충격받았죠. 근데 이 사람 왜 그래? 뭐 한 사람이야? 보면은 이분 기업 자체가 우리는 지구를 되살리기 위해 사업을 한대. 그러니까 사업을 해서 지구를 되살립니다도 아니야, 심지어. 그리고 기업 정관도 보시고 부사장님은 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 우리가 회사를 팔아가지고 환경재단을 하는 거랑
회사를 하는 거랑 비교를 해봤다. 그랬더니 회사를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어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위해서 비즈니스 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보호할까를 생각하는데 NGO를 할 수도 있지만 기업 하는 게 더 좀 보니까 효과적이다. 그래서 하는 거다. 이런 되게 멋진 얘기도 할 수 있죠. 마케팅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다 배우셨을 것 같은데 공리주의에 기반해 있어요. More is better.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하면은 된다. 근데 내가 일단 많이 가져야지 행복하니까.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것이 바람직한가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이 있는데 저는 덕윤리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어떤 우리가 효용을 쫓는 삶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리주의와 달리 이분은 성숙한 인간이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한테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성숙한 소비자가 되는 거, 성숙한 기업이 되는 거, 그런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케팅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점에 대해서 한번 혁신적인 어떤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교수님들이 뭐 이렇게 막 얘기해. 제가 생각하기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번 챌린지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덕윤리는 그래서 욕망을 부추기는 마케팅은 비윤리적으로 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쪽이세요? More is better가 나한테 더 맞다. 아니면 enough is enough. 이제 이 정도면 됐다. 자족하시거나 만족하시나요? 아니면 더 갖고 싶다는 생각 많이 하시나요? 물론 하나의 답만으로 할 수 없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때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2021년에 제안된 내용인데 사회생태적 마케팅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생태적 마케팅이라는 거는 이 덕윤리에 기반한 마케팅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마케팅, 뭐 그린 마케팅, 지속가능 마케팅 다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전제는 more is better에 접근해 있지만 우리는 enough is enough를 외치면서 새로운 완전히 마케팅을 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또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마케팅 하라는 게 어떻게 하라는 거냐, 구체적으로 4P의 관점에서 이야기해 볼게요. 4P 다 아시니까 첫 번째 제품 측면에서 우리가 기업이 자제심을 발휘한다면 이익이 되더라도 생산을 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질문이 드시겠죠. 그러면 이익이 되는데 생산을 안 해. 그럼 기업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뭐 망하라는 얘기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이제 창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미국의 기업에서 카페트 기업 1위를 하던 기업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팔았어요, 카페트를. 근데 그분이 어느 날 환경 문제를 알게 되고 나서 충격을 받은 거야. 그리고 카페트를 만드는데 이렇게 환경이 오염된다는 거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 안 된다. 나 이제 카페트 그만 생산하겠다. 직원들 난리가 난 거야. 그러면 나는 일자리 잃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랬는데 이제 아이디어 회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한번 그 넥스트에 대해서 한번 뭐 맞추시면은 제가 상품을 드릴게요. 카페트 1위 회사, 환경을 생각하니까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다. 어떻게 했을까? 회사를 접었다. 아니면 새로운 어떤 솔루션을 냈다. 새로운 솔루션을 냈어요. 근데 그게 뭘까? 이번엔 제가 답을 드릴게요. 서비스업으로 전환했어요. 카페트를 관리해주는 회사로 바꿨어요. 그리고 기업이 더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카페트들을 더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카페트들을 깨끗하고 친환경적으로 해서 먼지도 없애주고 하면서 그런 걸로 한 거예요. 새로운 시장을 창출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품 제조업이 서비스업으로 전환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시듯이 어떤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때 더 혁신적인 답이 나와요. 제품을 생산해야지라는 얘기를 하면 뭐가 새로운 게 있겠어요. 디자인 조금 바꾸고 뭐 업그레이드 하세요. 광고하고. 근데 우리가 근본적인 이거 가만히 있어봐. 이거 만드는 게 맞아?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서비스업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생각했어요. 이런 근본적인 지점까지 들어가 줘야지 더 큰 기여를 하실 수 있다. 그렇죠? 두 번째 가격 측면에서는 모든 이해관계자들한테 공정하게 돈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서 공정무역 제품을 일반 제품보다 좀 더 비싸게 판매하는 거죠. 왜?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되니까. 그리고 유통에서도 그래요. 유통에서도 지혜를 좀 우리가 발휘하면, 지혜롭게 행동하면 꼭 세계화를 추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역 사회 내에서 유통이 경제적으로 더 효과가 좋다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너무 멀리서 오는 제품들을 사는 것보다는 좀 지역 내에서 하는 것들,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요. 홍보 측면에서는 용기를 가져서 우리가 기존의 어떤 시스템에 거부하고 반항하고 이거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요. 이제 15분 남았는데 15분 동안에 제가 이제 최대한 빨리 많이 내용을 전달을 좀 한번 해볼게요. 예. 파타고니아는 너무 잘 아실 거고 영상을 안 보여드릴게요. 파타고니아가 지금 전 세계 브랜드 평판에서 어떤 조사에 따르면 뭐 거의 1위더라고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위기가 오면 올수록 더 강해져. 이 기업은 위기가 오면 더 팔려. 어떤 회사냐? 이본 쉬나드라는 할아버지가 창업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죠. 여러분들도 사셨을 수도 있고 좀 비싸요. 대신 계속 고쳐줘요. 창업자가 이번에 기부했어. 4.2조 원을. 다른 사람들은 기업을 상장하는데 이 사람은 기업을 그냥 대중한테 공개해버린 꼴이 돼버렸어요. 이게 이제 한 달 내에 요즘에 올라온 그 사람의 편지예요. 퇴임하면서. 보면은 Earth is now our only shareholder라고 다 있잖아요. 이거 뜻은 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구가 우리 기업의 유일한 주주다. 우리 기업은 주주가 지구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퇴임을 했어요. 되게 파격적이었고 이 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뭐 파타고니아가 잘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뭐 국제기구들에서 다 인정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경쟁 브랜드들 있잖아요. 노스페이스도 있고 디스커버리, K2, 블랙야크, 네파, 코롱 여기서도 다 하거든요. 친환경 다 해요. 노스페이스도 이거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뭐 삼다수의 페트병을 가져오시면 우리가 뭐 만들어 드릴게요.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요즘 진짜 너무 식상하게 많아요. 근데 왜 뭔가 다르다고 생각하실 텐데 제가 좀 설명하면 보통 기업에서는 CSR이나 지속 가능 경영은 조직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산 부서인데 CSR 부서하고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CSR에 관심 있어. CSR 부서에 취업하는 거예요. 근데 노스페이스는 저기 파타고니아는 다 알아. 파타고니아는 모든 부서에서 이걸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은 너만의 일은 아니야. 사회적 가치를 생각하는 너만의 일이 아니야.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명 자체도 지구를 살리기 위해 사업을 합니다 하니까 모든 직원에게 이런 가치관이 내재화돼 있어요. 아까 말한 어떤 덕윤리적인 게 내재화돼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많이 했어요. 뭐 이윤의 1%도 기부하고 환경단체 순이익의 10%도 기부하고. 근데 전 제일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2018년 봐보세요. 트럼프 정부가 줄여준 법인세를 전에 기부했어요. 트럼프 정부에서 기업 우리가 감세해 줄게 했더니 괜찮아 하고 그걸 기부해 버렸어. 되게 쿨하고 멋있지 않아요? 근데 기업은 그 태생부터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데 단지 그 정도가 어떤 수준이냐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은 단순 캠페인을 하는구나. 그죠? 광고를 하는구나. 두 번째, 이 제품은 뭔가 제품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네. 세 번째는 이 가치 사슬 전체에서 좀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는구나. 네 번째, 궁극적으로는 이 경영 전략이나 비전 자체에서 사회적 가치를 하는구나. 파타고니아 같은 경우는 4번에 해당되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노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2번도 조금 아닐 수 있는 것 같아요. 1번일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사회적 활동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우리가 좀 기준으로 봤느냐? 첫 번째, 지속성을 봐요. 이게 일회성으로 그냥 사람들 관심 끌기 위한 거냐, 아니면 3, 40년 정말 계속해온 거냐, 생색내기용이냐, 진짜냐. 예를 들면은 그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이라는 석유 회사가 이름까지 바꿨어요. 비욘드 페트롤리움 해서 우리는 친환경 기업이다. 근데 돈을 엄청 많이
썼어요. 이렇게 막 홍보하려고. 우리 친환경 기업입니다. 우리 이제 바뀝니다. 막 CEO도 선언하고 아까 전에 설문해 주신 것도 그런 내용들인데 근데 사람들이 다 조롱하는 거야. 이렇게 바꿔가지고 너네가 무슨 비욘드 페트롤륨이냐 비욘드 폴루션이지 너네는 뭐 폴루션도 넘어선 회사야 막 이러면서 지속 가능성의 측면에서도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정부나 NGO에서는 돈을 계속 쓰는 형태잖아요. 세금을 걷어서. 근데 기업은 항상 비즈니스 모델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가치 활동을 할 때도 여기서 어떻게 내가 이윤을 내지? 여기서 어떻게 이윤을 내면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러려다 보면은 제품이나 서비스하고 반드시 연결을 시켜야 돼. 예. 그래야지 거기 수익이 나오니까. 세 번째는 영향력 측면인데 이때는 그냥 그 사람들한테 어떤 사회나 자연에 주는 영향이 아주 단기적인가 혹은 아주 장기적인가를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회용으로 봉사활동하느냐 아니면은 장기적으로 그 사람들이 삶을 바꿔가는 데 있어서 뭐 학교를 지어줘가지고 교장도 그 사람이 하고 공장을 지어줬는데 공장 책임자도 그 사람들이 하고 그래서 그렇게 정말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 할 수 있죠. 이번 신화들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은 10대 때부터 공부에 흥미가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쓰기 위해 가지고 제품을 만들다가 이게 사업이 된 거예요. 그냥 내가 쓰려고 내가 등산하는데 필요해가지고 이게 그 모습이야. 그러니까 내가 등산해야 되는데 이런 제품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쪼그려가지고 만들다가 등산하고 하다가 등산 여행 경비를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주문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기업가가 될 마음 전혀 없었다. 사업할 마음도 없다. 나는 등산만 잘하고 싶다. 그걸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창업을 했어요. 이게 그 모습이에요. 이본 쉬나드라는 친구들이 다 그냥 등산하는 친구들이에요. 동네 친구들. 이게 근데 이런 모습으로 다녔던 거죠. 근데 여기서 멋있는 지점이 나와요. 1970년대 때 이제 사업을 시작한 지 한 10년 정도 10년 안쪽에 됐는데 사업이 너무 성공한 거예요. 근데 봐보세요. 여기서 75% 점유율. 근데 이 사람들한테도 그 모먼트가 온 거야. 질문이. 내가 만든 제품이 환경 파괴하고 있다는 걸 아는 지점이 왔어요. 자신이 만든 피톤 때문에 암벽이 막 이렇게 암벽에 뭐 이렇게 막 자국이 남는다든지 아름다운 자연이 훼손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결정했냐? 생산 중단하겠다, 안 하겠다. 그러니까 또 난리가 난 거예요. 또 똑같이 난리가 나가지고 야 그러면 이거 뭐 사업 접어? 이제 그런 지점에서 다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안 훼손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다가 새로운 제품이 나왔어요. 이제 이렇게 망치질하는 게 아니라 바위 틈에 싹 이렇게 껴가지고 이렇게 자국도 안 남고 돌도 파괴가 안 되고 그런 방식. 그러면서 이제 파타고니아가 시작됐어요. 1972년에. 이 기업은 보면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하는데 과연 우리의 먹고 사는 일이 우리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우리가 자연을 훼손시키면 우리의 경제적인 웰빙은 결코 보장될 수 없어. 이 기업은 조직 문화가 전혀 권위적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자기의 리더십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재의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뭐 멋있게 말을 마친 거긴 한데 예를 들면 회장님 이거 결정해 주세요. 모르겠고 너희가 알아서 해. 나는 등산 갈게.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이런 리더십이 어떻게 가능할까?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부에 이런 어떤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까치밥에 대한 어떤 그런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 결정이 곧 내가 한 결정이라고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크는 거죠. 내가 시켜서 이렇게 하고 너 했어 안 했어 계속 확인하는 방식은 조직도 클 수도 없고 효율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그 기업에 취업하고 싶겠어요 사람들이 그죠? 취업하더라도 빨리 퇴사하고 싶다. 알바몬 알아보고 알바몬 광고 되게 재밌던데 얼마 전에 보니까 파타고니아 유튜브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제품 설명 하나도 없어요. 다 다큐멘터리요. 환경 다큐멘터리. 근데 되게 내용들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운동선수들하고 같이 하고. 지금부터 이제 5분이 남았는데 제가 볼 때 뒤에 내용 할 수도 있지만 혹시 질문이 있다면 그걸 먼저 우선적으로 할게요.
없으면은 그냥 내용을 빨리 한번 또 넘어가고. 그 예. 링크에 질문 아 질문 좀 있어요? 그러면은 좀 읽어주실래요? 다 읽어주시면 제가 그냥 다 그래도 답을 해볼게요. 지금 올려주셔도 돼요. 끝나고도 질문을 더 해도 되고. 가장 위에 있는 것부터 예. 어떠한 제품을 생산하는 순간 환경적으로 좋지 않은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캐시미어를 환경을 위해 지속 가능하도록 생산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아까 그 몽골에서 캐시미어 목도리 그때 나온 맞아요. 질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좋아요. 다 질문 다 읽어주실 수 있어요 혹시? 두 번째가 마케팅과 정책을 연결한다는 접근은 마케팅이 정책에 실질적인 효력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접근이 맞나요? 관련된 추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까지의 사례들을 보면은 이제 지속 가능한 경영을 알리는 마케팅은 결국 숨길수록 더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노출이 증가할수록 그 신뢰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그렇게 세 개인가요? 네. 아 예. 일단 첫 번째 질문 다 감사하고 또 지금 뭐 조금 있으니까 궁금하신 내용 올려주시면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이 이제 그 캐시미어의 어떤 기준이 있었냐? 아주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 그 지속 가능 캐시미어나 그거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국제적 기준이. 예. 그래서 그걸 연구하고 이제 국제기구들에서 어떤 생산자들하고 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물은 이 정도 쓰고 뭐 생산자들이 이렇게 하는 게 지속 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라벨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보면 의류 표준.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런 점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예를 들어 스타벅스가 친환경 뭐 했어. 그거는 사실은 일방의 주장이고 그거를 자격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무슨 마크 우리 마크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마크를 받는 거를 했고 그런 게 이제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해요. 그 두 번째 질문은 정책하고 이제 마케팅 얘기였는데 되게 좋은 질문이셨는데, 그러니까 정책에 있어서 마케팅적인 접근이 우리나라는 잘 안 돼 있어요. 근데 해외에서는 그 조직이 따로 있어요. 예를 들면은 법제처 안에 행동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정부에도 컨설팅 조직이 있어요. 어디가 잘 돼 있냐면 미국하고 영국 그리고 국제기구 월드뱅크 이런 데들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광고회사에 있었지만 광고회사 CSR을 하면서 그러니까 재미도 있지만 조금 더 깊이 가고 싶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어디 취업하고 싶었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영국 정부나 미국 정부나 월드뱅크에 취업하고 싶었어요. 거기에 행동과학자들이나 마케터들이 디자이너, 뭐 UX 디자이너, 인류학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현장을 방문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내가 보니까 마케팅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UX적인 측면에서 유저 익스피리언스 측면에서 병원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들어왔을 때 이게 너무 무서워. 조명이 너무 무서워. 일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마케팅적인 관점에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저도 그 분야를 개척해 나가고 있는 거라서 여러분들도 같이 개척을 해주셔야 돼요. 한국에서는 그게 뭐 행정학과 안 했으면 네가 왜 정부에서 일해? 막 약간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근데 마케팅을 전공하셨고 혹은 비즈니스를 전공하고 회계를 전공했기 때문에 완전 새로운 영역에서 오히려 가치를 훨씬 더 하고 그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또 솔루션들을 내실 수 있어요. 그 세 번째 질문 혹시 누가 해주셨어요? 예, 너무 되게 이렇게 깊은 어떤 생각이 있는 그런 질문인 것 같아가지고 좋았는데, 그러니까 기업의 이런 사회공헌 활동이나 이런 거를 안 홍보하는 게 더 좋지 않냐 하면은 생색내기용이고 오히려 사람들이 봤을 때 의도를 근데 일단은 너무 좋은 지적인 게 결국에 사람들이 이런 어떤 활동들을 봤을 때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을까? 이 기업이 이걸 왜 하는가에 관심이 있어요. 그거는 사람의 심리를 공부해 보면 다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커피를 줬다고 쳐봐요. 그럼 여러분 처음 드는 생각이 뭐예요? 고맙다. 근데 바로 0.5초 만에 왜 이 사람 무슨 마음이지? 그래서 흑심 있네. 아니면 뭐 나한테 뭐 받으려고 그러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기업도 무슨 활동했을 때 우리가 항상 의도를 고민하게 되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기업들이 이 부분을 고민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주구장창 내 얘기만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래, 나 착해, 계속 커피 주고 막 공짜로 주고 막 이러니까 이제 소비자들 의아한 거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오히려 숨기는 게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뭐 LG처럼 뭐 이렇게 돈줄 내준다, 그런 표현 있잖아요.
아, 너는 착한데 왜 이렇게 홍보를 못해? 답답하네. 막 이러면서 오히려 도와주고 그런 것도 가능해. 예. 예. 그렇습니다. 또 질문 혹시 있으시면은 나누고 아니면은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고 또 추후에 이렇게 연락할게요. 제가 조금 어떻게 내 활동이 뭔지가 혹시 그냥 궁금하다. 그러면은 여기 제가 들어가시면은 더 아실 수 있어요. 아이고. 그리고 이끌인 기업을 찾아보는 거는 그 링크에 있으니까 나 방문 한번 해보고 싶다 하면 제가 연락을 따로 드릴게요. 여기 구글에서 기현킴 액티비스트 리서처 치면 제 그냥 개인 사이트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했었던 활동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오늘 막 너무 이렇게 모르겠어요. 교수님 하시던 어떤 수업의 맥락도 있을 거고 좀 이제 시험 끝나가지고 좀 쉬고 싶은데 그런 마음도 있고 할 텐데 저 나름대로는 이제 와서 막 우겨 넣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렸는데 제가 바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쨌든 경영학을 공부하면서 이런 새로운 관점, 근본적 질문, 그리고 진로를 특히 고민하실 때 있어가지고 없는 길이더라도 이렇게 되게 접근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무궁무진해요. 그리고 그 길이 바로 여러분들의 길이 될 거기 때문에 너무 주어진 틀에 이렇게 그러면은 나는 뭐 여기 지원해야지 뭐 물론 그것도 하시지만 어떤 지원하고 세상에서 요구하는 역할에 부응해서 하는 것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노력도 멈추지 마시기를 바라고 저도 같이 이제 동료로서 함께 한다는 말씀을 남기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이 또 들어왔어요. 예. 네네네. 두 개만. 예. 마지막으로 질문 2개만 그럼 빨리 할게요. 우리나라 기업에서 실행할 수 있고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사회공헌적 활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 더. 주로 환경적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교육이나 문화적 측면에서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기업의 활동은 어떤 것일까요? 두 개 다 너무 질문이 좋아가지고 이거는 그 하신 분들 남아주시면은 제가 질문하신 분들 남아주시면 하고 나머지도 또 바쁘신 분들도 계시니까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